안녕하십니까? 옥션 마스터가 진행하는 패스파인더 경매 강좌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저번 시간에 저희가 다뤘던 주제하고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하면서도 좀 유사한 그런 주제인데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다뤘던 주제가 뭐였었냐면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과 그다음에 민법의 전세권 등기 두 개의 권리를 같이 겸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다뤘던 주제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임차권의 기초에서 배당 요구를 한 그런 케이스였었고요. 오늘 다룰 주제는 반대의 케이스입니다. 저번 시간하고 반대의 케이스니까 저번 시간에 다뤘던 다뤘던 동영상과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동영상을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은 요 주제 즉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와 그다음에 이제 그 민법의 전세권 등기를 겸유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마스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일단 처음에 이제 그 경매 사건을 마주쳤을 때 체크해 나가야 되는 그런 중요 요소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아, 오- 경매 대상 부동산은 아파트입니다. 즉 집합 건물이죠. 단독주택이 아닌 집합 건물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다뤘던 주제는 거의 대부분 이제 아파트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뒤에 몇 번 더 지나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강의를 갖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좀 접근하는 방식이 좀 틀립니다. 아, 권리 분석에 있을 때, 이 집합 건물과 단독주택은 좀, 특이한 차이점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따로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전입일이 있고, 주택인도일이 있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있는데, 모두 다 2021년 2월 20일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 A가 있고요. 임차보증금은 4억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에 있는 등기 권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전세권이 전세권이 제일 먼저 나와 있고요. 제일 먼저 등기가 돼 있죠. 전세권자도 A입니다. 그러니까 즉 저번 시간에 저희가 봤던 것과 동일하게 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도 A고, 그다음에 전세권 등기에서 전세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전세권자도 똑같이 A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당권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감유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임의경매 예시 결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죠? 제가 이제 중요한 게 배당요구 종기죠. 배당요구 종기가 이렇게 2023년 12월 15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 임차인의 배당 요구. 여기 본건에서는 임차인의 배당 요구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전세권자로서의 배당 요구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다뤘었던 건 이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가 있었고 전세권자로서는 배당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등기가 이제 소멸하지 않고 인수되는 그런 케이스였었죠. 이번 시간에 배울 주제는 그 반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법조항과 같이 법조항을 같이 같이 법조항과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의비일과 주택의 인도일 있죠? 이게 2021년 2월 20일입니다. 똑같이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입니다. 1항입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2021년 2월 20의 이일인 2021년 2월 21일 0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굉장히 많이 이건 다뤄왔었죠. 또 보겠습니다. 확정일자가요. 2021년 2월 20일로 확정일자가 찍혀 있습니다. 요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보증금의 회수 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 대지를 포함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본건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시기는 2021년 2월 21일에 0시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는 이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선 변제권이 성립을 하려면 그 전제 조건으로 대항력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항력이 발생한 게 2021년 2월 21일 0시이기 때문에 본건에서는 우선 변제권도 똑같이 2021년 2월 21일 0시부터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여담이지만 2021년 2월 21일 저당권이 설정이 된다면 그 설정된 저당권보다는 이 우선 변제권이 앞서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요거 우선 변제권은 2021년 2월 21일 0시죠. 근데 저당권 설정은 아무리 빨라도 등기소가 문을 연 9시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시간상 이 우선 변제권이 먼저 발생을 하기 때문에 2021년 2월 21일에 만약에 근저당권이 이 부동산이 설정이 된다면 그 우선순위는 이 임차보증금이 먼저 임차인의 이 임차보증금 회수가 먼저 우선순위를 갖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전세권자죠. 전세권자 A가 있고요. 그다음에 2021년 2월 28일 등기가 됐고요. 네, 전세보증금은 4억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전세보증금과 임차보증금은 똑같이 4억입니다. 그다음에 대상 목적물도 똑같이 이 경기도 소재 아파트고요. 결국 이 A라는 사람은 보증금 4억을 내고서 이 집을 임차를 한 다음에 세를 얻은 다음에 두 가지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민법에 따른 전세권자로서의 권리 두 가지를 겸유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다뤘었던 내용하고 이건 동일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전세권의 목적 부동산과 임차권의 목적 부동산이 동일하고 여기서 똑같죠? 임차 보증 금액과 전세 보증 금액이 동일하며 4억 동일하죠. 임차권자와 전세권자가 동일하므로 A 동일하죠. 임차권자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단 뭐 계약일자와 설정일자가 다소 차이 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배당요구 중기죠. 민사집행법 제84조입니다. 배당요구의 중기 결정 및 공고 1항입니다.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그렇게 해서 요 본건 경매 사건의 배당 요구 종기는
2023년 12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다음에 배당 요구 내용을 보겠습니다.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건에서는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했어요.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지위와 민법의 전세권자의 지위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서 본건에서는 이 중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를 하고 임차권자의 지위에서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 요 어떤 지위에서 배당 요구를 했는지는 그걸 보려면은 권리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보면은 거기에 아,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했는지 또는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했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임차인 누구누구 하면은 임차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한 거고요. 전세권자 누구누구 이렇게 어,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그런 경우에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한 게 되겠습니다. 즉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에 임차인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임차인으로서 기재가 되어 있는지 또는 전세권자로서 기재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지위에서 배당 요구를 했는지가 갈려지게 되겠습니다. 본건에서 낙찰은 2억 8천에 됐어요. 2억 8천에 됐는데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했죠.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전에 앞에 배운 게 뭐가 있었죠? 이 전세권 등기는 말소됩니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소멸하는 대신에 배당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근저당권 먼저 이제 전세권자가 제일 앞서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여기서 2억 8천을 배당을 받습니다. 전세권자의 자격으로 배당 요구하였으므로 전세보증금 1억 2천을 변제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다음에 임차인 A가 또 있죠. 임차인의 지위가 있죠. 임차인의 자격으로 배당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임차보증금 중 전세권을 통하여 배당받은 2억 8천을 제외한 1억 2천에 대해서는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 케이스가 좀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요런 케이스가 이제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그러니까 그 초보자 입장에서 실수를 하기 쉬운 게,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없어지는구나, 소멸하는구나. 그러면은 이거는 인수할 게 없네 하고서 덜렁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A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자의 지위와 임차권자의 지위를 지금 겸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권 등기는 비록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함으로 인해서 전세권은 소멸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자로서의 지위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물론 이 4억을 모두 다 변제받아 이 낙찰자가 떠안는 건 절대 아니고, 결국은 이 사업과 이 사업은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서 성립한 두 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2억 8천을 배당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권 등기는 소멸하고, 그다음에 이 임차권 등기는 이, 이 대항력 있는 이 임차권은 낙찰자가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낙찰자가 이 임차인한테 물어줘야 변제해야 될 나머지 보증금은 4억에서 2억 8천을 제외한 1억 2천만 떠안게 되는, 그렇게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도 저희가 한번 다뤘었던 판례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요런 판례가 있는데, 요 판례인데, 요 케이스는 이 판례를 갖다가 경우를 갖다가 바꾼 거죠. 즉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하고 어, 임차권자로서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판례는 요 케이스에서도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배당 요구하지 않은 임차인의 지위에서 부유하고 있는 대항력은
전세권 등기 말소에도 불구하고 대항력은 존속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경매 절차에서 회수하지 못한 1억 2천에만 효력을 미치게 되는 바, 낙찰자가 인수하는 보증금은 여전히 1억 2천만 낙찰자는 물어주면은 이 부동산의 모든 대항력을 갖다가 다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음,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과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제 13번인데요. 사례 13번인데 12번 사례와 13번 사례는 아주 유사한데 단지 경우의 수만 좀 바뀐 겁니다. 이런 경우가 경매 물건에 진짜 꽤 자주 보여요. 그러니까 그럴 때 보면은 경매 시장에 처음 참가하시는 초보자분들은 상당히 좀 당황해 하시는데 전혀 당황해 하실 거 없습니다. 요 동영상을 갖다가 요 두 개의 동영상을 갖다가 잘 반복해서 시청을 하시면은 충분히 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극복할 수 있는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죠. 그거는 기회인 겁니다, 경매 시장에서는. 자, 오늘 강의도 저번 시간과 이제 비슷한 케이스였는데요. 어 오늘 강의도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아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